안녕하세요. 삼성증권의 오동환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터넷 섹터의 업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섹터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받는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TV와 사람인 HR입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각각의 세그멘트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버티컬 플랫폼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올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섹터 내에서 관심을 크게 모았습니다. 이렇게 이들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광고 시장 자체의 회복인데요. 네이버, 카카오도 그런 것처럼 지금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이런 그 광고 시장으로 다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광고 매출도 점진적으로 성장률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이런 아프리카TV나 사람인 같이 광고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버티컬 플랫폼, 그리고 세컨티어 플랫폼인 중소형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난해 광고 시장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회복할 때는 오히려 더 크게 레버리지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광고 매출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저희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프리카TV가 이렇게 광고 플랫폼으로서 주목을 받게 된 데는 일단 경쟁사보다 매력적인 광고 단가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 비해서 이용자 풀은 그렇게 적지 않지만 이용자당 내는 그 광고 매출은 상당히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MAU당 광고 매출이 얼마나 나는지를 비교해 보면 카카오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좀 광고 플랫폼으로서 저평가를 받았다,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에, 그리고 아프리카TV의 광고 효율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크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아프리카TV 광고 플랫폼인 AAM을 출시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중소기업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요. 이 효과로 광고 단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에는 이 실시간 방송 중간에 이제 끊고 광고를 제공하는 이 중간 광고를 또 도입을 할 예정인데, 국내 지상파 TV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 광고가 좀 많이 보편화됐었죠.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TV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 광고를 도입을 하면서 광고 인벤토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프리카TV의 광고 매출은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의 또 다른 매출처인 이 별풍선 매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별풍선 매출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조금 더 적긴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이들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광고 매출 그 별풍선 매출, 플랫폼 매출이라고 하는 이 매출 성장률이 크게 조금 올라온 상황이었고요. 구조적으로 이 별풍선 매출, 이 플랫폼 매출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인데, 이용자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도 ARPU, 이용자당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아프리카TV가 이 실시간 방송계의 리니지 같다, 이용자는 증가하지 않아도 충성도 높은 이용자들이 소비하는 그 소비 금액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점을 들어서 리니지처럼 꾸준하게 매출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도 그 생각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도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방송의 그 중계방송, 스포츠 리그 같은 거에 중계방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용자 트래픽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별풍선 매출도 늘어나는데요. 과거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 중계가 있었을 때 트래픽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이번 도쿄 올림픽 중계에서도 트래픽이 올라가면서 별풍선 매출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풍선 매출은 구조적인 ARPU 성장에 더해서 이런 올림픽 같은 특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괜찮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본적인 경쟁률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국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장에서 꾸준한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트위치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프리카 TV의 점유율이 꾸준하게 빠지면 어떡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트위치의 트래픽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 어느 수준에서는 아프리카 TV의 트래픽이 꾸준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 TV가 국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장에서 독특한 포지셔닝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트위치 같은 경우가 이제 게임 방송에 특화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가 일반 그 스트리밍 방송에 특화가 돼 있다라고 하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보이는 라디오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BJ들이 나와서 이 별풍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스티커를 별풍선을 많이 보낸 이용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별풍선을 많이 보냈을 때 리액션을 한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UI, UX들이 이 그 시청자들의 약간 그 별풍선 기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다양한 장치들이 이런 보이는 라디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그멘트에서 독보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이런 시장 점유율과 시장 위치를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좀 제한된 시장 경쟁 때문에 아프리카 TV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TV는 과거에도 굉장히 좀 안정화된 약간 한 25%대의 매출 성장률,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것보다 높은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성장이 향후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영업 성장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약 한 18배에서 2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글로벌 경쟁 스트리밍 플랫폼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20배 이상 거래가 되고 있고, 아프리카 TV의 자체적인 영업이익 성장률도 평균적으로 뭐 한 30% 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TV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매력적인 그 플랫폼이 이제 사람인 HR인데요.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채용을 광고를 올리는 그런 채용 포털 플랫폼인데요. 최근에 그 코로나19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기존에 채용을 약간 연기하거나 취소했던 회사들이 다시 채용을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인 인원, 유효 구인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인 HR의 채용 포털의 매출도 빠르게 성장률이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좀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 회사인데요. 사람인 HR은 기존의 채용 문화가 좀 대규모 공채에서 수시 채용, 그리고 경력직 채용이 증가할수록 이 채용 광고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채용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채용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람인 HR이 하고 있는 공공기관 같은 다양한 업체들의 채용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공정성 강화 트렌드에 의해서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AI나 비대면 채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대비해서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AI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을 위한 AI 모의 면접 서비스, 혹은 뭐 기업들의 원스톱 채용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그리고 뭐 다양한 그 이력서들을 분석을 해서 AI가 이들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출시를 했는데, 이런 다양한 AI 기반의 서비스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이런 서비스를 돈을 받고 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지난 수년 동안 매출 같은 경우는 평균 17%,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효과로 평균 28%로 고성장이 꾸준하게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높은 성장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18에서 20배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체 성장성과 이런 그 피어들의 밸류에이션이
고려했을 때 여전히 좀 저평가된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의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대형 플랫폼 카카오와 네이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지속이 됐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돈을 벌고 있던 광고나 커머스 그리고 콘텐츠 부분의 수익화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광고가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전체 이익 성장을 견인을 했었는데요. 이 광고 성장을 이끌었던 비즈보드라는 카카오톡의 채팅 목록의 최상단에 들어가는 이 배너 광고가 더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비즈보드 상품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기에 이제 그 단순한 이미지 광고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들어갈 수 있는 광고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채팅 리스트를 이제 오픈을 하면 여기 자동으로 동영상 광고가 뜨는 이런 광고를 수익화를 하면서 비즈보드의 매출 성장이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빌리티 부분도 그동안에 이제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이렇게 적자가 나는 부서였었는데 이 부분도 수익화를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블루 택시라는 좀 유료 프리미엄 택시를 출시를 했는데 이 택시 같은 경우는 이 택시 운행 매출의 약 20% 정도를 카카오가 플랫폼 수수료로 가져오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맹 택시 숫자가 꾸준하게 증가할수록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도 같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티블루 택시 증가에 따라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이 될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택시 기사들에게 유료 멤버십 제도도 지금 출시를 해서 유료화 실제 돈을 받는 과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유료 멤버십 같은 경우도 월 99,000원을 내면 좀 프리미엄 콜을 받거나 우선 배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베네핏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을 하면서 무료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했지만 앞으로는 수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이 같은 경우도 상장을 앞두고 다양한 수익 모델 도입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MTS라는 그 금융 투자 서비스를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도입이 되면 기존에 좀 부족했던 수익 모델들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중개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출 중개 시장만 해도 약 6조 원, 그리고 투자 금융 상품 중개가 약 17조 원 정도, 그리고 보험 중개 같은 경우도 약 7조 원 정도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카카오페이가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수익을 발생시키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존 서비스들에 대해서 수익화를 좀 강화시키고 있고 여기 더해서 주요 자회사들을 상장을 시킬 예정인데 지금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에 이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재팬,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같은 회사들도 순차적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카카오뱅크가 고평가 논란 속에서 상장을 한 이후에 지금 기업 가치가 40조 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이런 성공적인 상장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후속되는 이런 자회사들의 상장도 전체 카카오의 기업 가치와 투자 심리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SOTP 방식으로 주요한 자회사와 자산들의 기업 가치를 모두 더한 방식으로 이 카카오의 지금 시가총액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카카오의 주요 자회사들 중에서 다양한 자회사들이 지금 이용자당 가치 혹은 매출 대비해서 밸류 혹은 영업이익 대비해서 밸류 이런 방식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주요 자회사들의 이용자, 매출액 그리고 뭐 순이익이 모두 개선세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카카오의 SOTP 밸류에이션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정부의 규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긴 하지만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카카오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잘 유지되는 한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순위를 미국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최상단에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있고요. 1위 기업인 애플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의 회사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미국 기업들 중에 가장 좀 밸류가 높은 기업들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각각 뭐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그 국내 산업 간의 헤게모니 변화를 고려를 해봤을 때 국내 그 기업 시가총액 순위도 미국처럼 이런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또한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네이버의 성장을 가장 이끌고 있는 부분은 커머스 부분입니다.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의 GMV 성장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네이버 쇼핑의 기업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GMV 성장에 따른 그 수수료 수익뿐만 아니라 네이버 멤버십 같은 다양한 커머스 연계 상품들이 나오면서 GMV 성장보다 더 높은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커머스 부분의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CJ그룹과 신세계그룹과 맺었던 이런 제휴인데요. 네이버는 그 자사주를 활용한 지분 교환 방식으로 이들 기업 간의 혈맹을 맺고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류 부분이나 신선식품 같은 부분의 경쟁력을 네이버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는 카페24의 지분도 같은 방식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국내 D2C 직접 그 브랜드가 커스터머를 찾아가는 디렉트 커머스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좀 중소형 그 판매자뿐만 아니라 좀 대형 판매자들도 카페24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커머스 활동을 하는데 네이버가 카페24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카페24가 확보한 그런 중견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 브랜드들의 커머스 영역으로도 네이버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웹 호스팅 업체들 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1위 사업자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페24의 제휴를 통해서 이 D2C 웹 호스팅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휴들을 통해서 네이버를 궁극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것들은 대규모 물류 부분의 경쟁력 강화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다양한 배송 수요를 원하는 업체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뭐 딜리버드나 아니면은 뭐 위킷 같은 다양한 물류 업체들을 판매자들이 선택을 해서 자신의 물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예정인데 이 일환으로 대규모의 물류센터도 전국에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이 주도를 해서 구축을 할 예정이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여기에 이제 캐펙스 투자를 보조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물류센터들이 대부분 네이버 전용 물류센터로 설계가 되는 만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물류 경쟁력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의 쿠팡 대비해서 열세였던 물류와 배송 경쟁력이 한 단계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쿠팡 대비해서 받아왔던 밸류에이션이 저희는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들의 투자가 네이버의 영업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네이버의 매출 성장률보다 네이버의 인건비 그리고 캐펙스 이런 비용 증가 요소가 다양한 투자처의 확대 때문에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다르게 네이버의 영업이익 성장률은 10에서 2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네이버의 성장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네이버의 커머스 같은 주요한 사업 부분의 기업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쿠팡과 비교했을 때 거래액은 더 크고 성장률도 쿠팡에 못지않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쿠팡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커머스 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이 GMB 멀티플로 밸류에이션을 보통 산정을 하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장을 하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2.8배 수준의 GMB 멀티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이커머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0.3배에서 뭐 2배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니면은 뭐 러시아 이런 신흥국가의 밸류에이션은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는 GMB 멀티플은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쿠팡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물류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쿠팡 대비 뒤처졌던 커머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네이버 커머스뿐만 아니라 네이버 전체 시가총액 기업 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이 SOTP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네이버 커머스 부분의 가치입니다. 저희는 네이버가 이런 다양한 물류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GMB 멀티플이 1.5배까지 상승을 하면서 커머스의 기업 가치가 약 41조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다양한 방향의 이 커머스 물류 부분 강화 정책을 실행을 하면서 이 네이버 커머스의 기업 가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네이버 전체 기업 가치를 올려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이익 성장률은 앞으로는 좀 둔화될 리스크는 있지만 자회사들, 특히 이제 커머스 부분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하반기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희 인터넷 섹터는 하반기에도 본업의 영업이익 성장 그리고 밸류에이션 성장을 통한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투자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신 투자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